네, 화요일 머니마스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과 장 후반으로 흘러가는 지금 이 시각 현재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 대비해서 오름폭을 빠르게 반납을 해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조금 전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11시 반경부터 수분간 거래가 정지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거래소 측에서 일단은 원인을 규명을 해서 곧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속보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이 전해지는 대로 저희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은 다시금 꼬꾸라지면서 엔비디아 1%의 반락, 테슬라도 다시 한번 4% 급락이 연출이 됐었습니다만 오늘 개장 직후에 삼성전자는 또 한 번의 랠리를 이어가기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요. 지수 자체 오름폭이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2600선 안착이 된 채 움직여주고 있지만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계속해서 오름폭을 반납을 하면서 약세로 결국 전환이 됐고요. 2610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코스닥은 744포인트. 코스피 어제 돌파했던 21선이 지켜지는지 그 여부를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에 원달러 환율이 1,443원까지 빠르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환율의 안정이 보여졌습니다만 지금 오후가 넘어가면서 1시가 넘어가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고 있죠.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외국인들 3,400억 원의 순매수, 기관도 900억 원의 사자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메이저 주체들은 팔자를 택했습니다. 외국인들 830억 원, 기관은 210억 원의 매물이 출회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다행인 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담아가고 있다는 건데요. 어제 1조 넘게 매수했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 보여줍니다만 역시나 선물시장 안에서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400억 원 가까운 순매수 보여집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끌고 갔었던 어제장, 오늘도 삼성전자가 힘을 내줬지만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는 아쉽습니다. 현재 57,800원, 오늘 개장 직후에 58,000원도 돌파가 됐었죠. 오늘 새벽입니다.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2시에 젠슨왕 CEO의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과연 그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의 소부장들 다 같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전방위적으로 강했다가 역시나 오름폭을 소부장 또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는 기회일지 아니면 관망이 답일지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1%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오늘 시총 상위단들의 혼조세가 역력한 가운데 기아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약세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5% 개파락으로 출발이 됐었던 기아였는데요. 현재는 3%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만 원도 돌파했었던 기아였죠. 현대차 대비해서 힘이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관세 영향을 현대차 대비 덜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은 배당 락일 효과로 급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결산 배당 락일이죠. 주당 6,500원의 결산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루 전날 배당락일인데요. 통상적으로 오늘과 같은 날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자리에서 기아는 매수의 찬스로 담아봐야 된다라는 리포트도 나와주고 있지만 개인들이 거세게 팔고 있습니다. 현재 95,800원 가리키고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도 신고가를 가져갔습니다. 한화 그룹주 자체적으로 호재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스탈의 지분을 9.9% 인수를 한다. 오스탈은 미국의 군함을 건조해서 공급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업, 방산업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일제히 랠리를 보여줬다가 역시나 개장 직후에 돌연 오름폭을 반납하는 종목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다만 고가권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염려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큰 폭으로의
정도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이 변동성이 체크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오히려 보유자들 챙겨야 될 시그널일까?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그야말로 급등, 기염을 토해냈었던 하루였었죠. 2조 원의 마일스톤을 받게 된다라는 기대감 속에 주가가 내달렸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한 3%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져갔었다가요. 현재는 보합권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보합권 부근에서 약세 대비해서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살아난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HLB도 현재 강보합선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의 전환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오늘은 독보적인 쪽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코오롱 티슈진이 10%, 현재 오늘장 고가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19만 원이 돌파가 돼서요. 계속해서 코오롱 티슈진이 신고가를 두드리는 자리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휴젤도 2% 가까운 반등 구간이고요. 리가켄바이오가 어제 정말 좋았었죠. 알테오젠 튀면서 동반적으로 튀어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 수출이라는 키워드 안고 가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알테오젠과 더불어서 오늘장에서는 약세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머니마스터 3부 출발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상승권 안에 있었던 우리 양시장, 지금 코스피 시장이 장중에 7분 정도 멈추면서 약간의 당혹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 이후로 더 변동성이 죽어버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보합권까지 전부 다 내려온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오후장은 특별하게 뭐 추가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냥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게다가 뭐 요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젠슨항 CEO의 연설이라든지 혹은 뭐 FOMC,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참고한다면 굳이 우리가 급하게 매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을 한번 보게 되면요. 사실 장 초반에는 한 0.2%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0.5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선물 자체도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 좀 부담이 되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리고 어제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삼성전자라든지 뭐 알테오젠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은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봤을 때도 하루 정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동조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뭐 양자암호 관련주라든지 철강, 이 동강과 관련된 관광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상승폭을 일부 좀 반납하고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자. 차라리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가운데서 서서히 모아갈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오후 쪽에 핵심적인 종목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한화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방산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현대로템, LIG 넥슨, 뭐 한국항공우주 전반적으로 다 신고가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산주들까지도 이 신고가 랠리에 좀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역시도 하나그룹주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이 신고가를 만들어 내가고 있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 글로벌 방위비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죠.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수주로도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계속 추세만 유지가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은 오히려 다시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시스템 역시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 해군과 관련된 혹은 미 조선과 관련된 기대감이 좀 같이 실리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필리조선소에 이어서 추가로 조선소를 좀 인수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호주 조선사를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밝혀졌는데, 그래서 이전에 인수를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대적 M&A 방향으로 좀 틀어서 이 호주 조선소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증자를 통해서 이제 지분을 매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호주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미 해군과 관련된 이 조선 선박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건조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호주 조선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사는 호주에 있고 이 조선소는 미국에 있습니다. 엘라바마주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참고를 좀 드리자면은 이 하나 시스템이 지금 이 필리조선소도 그렇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 호주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비용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리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25년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다시 이런 조선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이 실적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요 추세를 볼 때 이렇게 추세가 완전히 잡힌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1선을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21선 지지를 좀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 직전 고점까지도 좀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4만 원 구간 안착만 좀 확인이 된다라면은 그대로 비중을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단기간이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대장이 좀 바뀌면서 어느 날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이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른 대장주가 움직인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결국에는 돌고 돌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필리조선소 인수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한화시스템 챙겨봤습니다. 4만 원 안착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핵심 종목은 어디로 보셨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기업은 이렌시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특별한 뭐 새로운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더 최근 들어서 로봇주들이 다시금 순환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로봇 완제품을 좀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집중받고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는 부품주들까지도 같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속기를 생산을 하는 기업으로서 이전부터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왔는데 사실 이전에 이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인 이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공급을 했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슈가 다시금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사실 이 로봇에 대한 부분도 일본 쪽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특히 그 안에 들어가는 뭐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역시 일본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산화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계속해서 내재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감속기에 대한 부분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산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고 뭐 LG 그다음에 뭐 한화 두산, 뭐 삼성 모두 다 지금 로봇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산화에 성공한 이 이렌시스가 앞으로 감속기에 대한 공급을 더 늘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 가능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적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24년도 거의 실적은 확정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5개년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출액도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60억, 50억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흑자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유보율은 점점 쌓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재무 안정성도 좋아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8%대 수준은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로봇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9,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00원 부근에서 바닥을 좀 잡고 상승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 이평선들 같은 경우에도 기울기가 어느 정도 완만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121선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지금 보시더라도 대략적으로 5,800원 정도 라인에 지금 매물이 쌓여 있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단순히 이 매물대 구간뿐만이 아니라 241선도 같이 걸쳐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단 건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손바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악성 매물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고 만약에 5,800원 구간 상단으로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800원 돌파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감속기 공급하는 회사인 이렌시스 주목해 주셨습니다. 지금 실적 그리고 재무 안정성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5,800원 구간 안착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핵심 종목은 어딜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오리엔탈 전공입니다. 네, 이제 가끔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리엔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일단은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크레인, 이 조선에 들어가는 배에 들어가는 크레인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내로서는 이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조선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오리엔탈 전공도 같이 좀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데크하우스도 같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데크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선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 선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선박이 됐던 선박 이 사용처에 따라서 좀 다른 이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좀 모두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 LNG 선에대해 들어가는 이 데크하우스는 또 가격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이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서 오리엔탈 전공도 같이 실적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이제 얼음으로 좀 뒤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쇠빙선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리엔탈 같은 경우에는 쇠빙선에 들어가는 이 극좋은 크레인에 대한 부분을 사실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쇠빙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오리엔탈 전공이 같이 수혜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양 공급이 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전부터 러시아 가스관과 관련돼서 가스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공급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공급 이슈가 좀 발생을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오리엔탈 전공에 대한 부분도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고 지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도 종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종전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러시아향 매출도 다시 늘어날 수가 있다,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추가적인 수주가 또 나오게 됐죠. 근데 이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데크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크하우스 부분에 있어서 90% 이상이 삼성중공업에 납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의 이 물량,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리엔탈 전공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수주에 따라서 같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레인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합쳐서는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지금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수주도 그만큼 많이 따내고 있다 보니까 오리엔탈 전공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최근에 이 조선주와 관련돼서 특히나 이 조선 기자재주들 말씀을 드릴 때도 이런 것들은 좀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 끌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리엔탈 전공도 마찬가지로 추천드린 이후에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전 종가상 고점 구간인 6,000원대를 돌파한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6,000원 구간 벗어나지 않으면은 이전 최고가인 6,440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6,000원 지지만 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받지 않고 6,000원 버텨준다? 그러면은 그대로 가져가셔도 좋고 만약에 6,000원 자리에서 추가적인 이 캔들 몸통이 상단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오리엔탈 전공 받아봤습니다. 6,000원 구간 안착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깁니다. 그리고 5% 미달 시 1패로 정합니다.
이어서 강호준 마스터님의 누적 스코어도 확인해 보시죠. 자, 삼익 THK부터 링크 제네시스, 제주반도체, 한국노브넥스까지 뚜렷한 승 기록해주고 있고요. 자, 셀바스 AI부터 트루엔, 가온칩스, 그리고 현대 BNG스텔, YG 엔터테인먼트도 10%에서 2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월 달도 마찬가지죠. 셀트랙 I부터 알맥, 오스코텍, 그리고 화성밸브 승 기록하면서 이제 27전 22승 3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에서 오늘은 아가방 컴퍼니 AS 드려보고 싶어요. 자, 아가방 컴퍼니 저희 이쯤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흐름을 아직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5,500원 구간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그렇다고 깨고 벗어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6,000원까지는 계속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정치 테마주들과 관련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인맥주보다는 아가방 컴퍼니는 정책주에 해당을 하죠. 그런데 뭐 여야당 할 거 없이 이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반드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좀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물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방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20일 이평선, 주 추세를 볼 수 있는 20일 이평선 상단으로도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5,500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면은 충분히 다시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다만 지금 시간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월 24일에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정도면 한 달 정도가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 다음 주까지 이 5,850원 정도, 5,850원 구간을 돌파해내지 못하면은 그냥 약수익권에서 챙기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는 6,000원까지 열어보고 두고 보시고요. 5,850원을 넘어선다면 홀딩하는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여쭤볼 텐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딜까요? 네,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동방성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여전히 좋은 기업이고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조선 기자재 그 안에서도 배에 들어가는 이 배관, 뭐 파이프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배관과 관련돼서는 국내 업체 중에 최대 생산 시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런 LNG, 뭐 가스선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대당 한 10,000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방성기에서도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게다가 이 최대 생산 능력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21년도부터 이제 세진그룹에 인수가 되게 되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난해죠. 24년도에 1승을 통해서 분유 처리 이 시설에 대한 것도 지금 양도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배관뿐만이 아니라 이 분유 처리까지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분유 처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선박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를 만들면은 반드시 같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방성기의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금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억대에서 차츰 늘어서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357억을 기록하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 벗어나서 21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41억 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올해입니다. 올해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470억이고요. 여기 보시면 47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94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게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차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시총도 좀 낮고 거래량이 좀 적었던 기업이다 보니까 다른 조선 기자재주들이 움직일 때 동방성기는 그렇게 움직이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여전히 좀 저평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시총을 보시더라도 여전히 뭐 500억대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지금 뭐 저점 대비해서는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오늘 조정이 한 번 더 나오기를 좀 바랬거든요. 근데 양봉을 좀 보여주고는 있기는 한데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한번 기다리고 매수를 하자. 그래서 매수가는 3,300원에서 3,500원으로 잡았습니다. 한 차례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이전부터 저항을 계속적으로 좀 받아왔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물이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로 잡아봤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넉넉하게 2,750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손절하는 방향보다는 오히려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좀 낮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방성기도 다른 조선 기자재주들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이니까요. 긴 호흡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단타 공략주 동방성기 받아봤습니다. 네, 동방성기 받아봤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2,750원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단타 공략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동방성기 받아봤고요. 오늘도 이 조선주 그리고 이어서 조선 기자재로 훈풍이 돌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배에 이 파이프, 배관을 넣는 회사고요. 국내 배관 업체 중에 최대 생산 능력을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이 동방성기가 낮은 시총 대비 실적이 좀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다른 기자재 종목들은 좀 주목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 이 동방성기는 비교적 좀 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매수가는 조정이 받았을 때 3,300원에서 3,500원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가 5,000원 그리고 손절가 2,750원까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장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이 시간 시장이 오름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이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7분간 좀 거래 정지가 됐는데 뭐 거래소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동양철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슈로
상태로 아직까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뭐 불안감이 이 이슈로 인해서 뭐 크게 생겨났다, 자금을 빼야지 이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약간의 원인을 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장의 상승을 보면 코스피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수도 그랬지만 종목별로도 차별화 장세 나오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동안 좀 코스피에서도 시장을 끌어갔던 종목들 어제 그리고 그제 좀 살펴보면 결국 그런 종목들 안에서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네. 특히 반도체 지금 주도주 성격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밀리면서 코스피가 음봉 전환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역시 주도주의 성격으로 시장을 끌어가 줘야지 지수 자체는 좋게 이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반도체 쪽에서의 약간은 좀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주가의 흐름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진단 짧게 들어봤는데 오늘 핫하게 흘러가는 섹터 그리고 이슈가 있는 섹터 안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봐야 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원전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원전주가 좀 큰 폭으로 흔들렸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기회일까? 아니면 여전히 위기일까? 고스탑 받아본다면요? 원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스탑의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탑이요. 근데 이게 제가 원전주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항상 요즘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 그러니까 섹터 안에서도 네. 내가 분명히 조선이라고 해서 샀는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잘 가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이런 경우들도 있으실 거고 방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원전은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다 보니까 그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원전 전반적으로 다 보자라는 것보단 BHI와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 위주로 지금은 보시는 게 맞고요. 뭐 우진엔텍, 우진, 우리기술 그리고 서전기전 이런 종목군들 상당히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 시세가 강했던 종목들인데 요즘 추세를 보면 좀 많이 꺾여 있고 도무지 네.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섹터 전반적으로 센티 자체도 약해져 있고 지금 이슈 자체도 약하다라는 걸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체코 원전이 4월 달에 결정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이틀 전까지는 체코 원전 본 계약 협상 막바지다. 지금 뭐 장밋빛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걸 보면 미국의 민감 국가 발효 앞두고 나서 한국에 대한 원전 업계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분쟁 이야기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원전주들 지금 미국 쪽에서도 SMR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2030년까지 10개 건설할 것이고 그리고 원전은 결국 전력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모든 나라에서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여기서 차지할 수 있는 자리가 얼만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단 체코부터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가 도무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도 살짝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안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노이즈도 있고 아직까지 방향성이 모호해서 스탑의 의견을 드리지만 그 두 종목은 그래도 좀 괜찮다라는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은 스탑 받았는데요. 종목별로 접근은 좀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BHI 말씀 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BHI는 두 종목 모두 다 현재는 한 0.7% 상승 중이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럼 지금 뭐 공격적인 접근을 해보자는 아니지만 접근해 본다면 3만 원 돌파도 가능할까요? 다시 한번 3만 원의 돌파 흐름을 좀 확신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27,000원 돌파가 되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좀 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종목 추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손절가와 좀 목표가를 일단 1차적으로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1차로는 27,000원 지금 자리에서 저는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가격대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나왔다는 건 시장은 이 밑으로 뺄 생각은 없다라는 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네. 이때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가 이 종목에는 굉장히 중요한 24,000원에서 55,000원 사이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때는 저항으로 작용이 됐고 돌파하니까 시세가 강해졌고요. 네. 오히려 지금은 지지 라인으로 작용이 되면서 여기를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방 압력보다는 상방이 더 열려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시장에서의 노이즈가 있어서 이걸 뚫고 나가는 수급이 지금은 좀 부재하다. 그래서 27,000원이 돌파되면 3만 원까지는
다시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부근에서 그러니까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고 한 21선 돌파 여부 보면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원점 받아봤고요.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데요. 젠슨왕 CEO 이제 새벽 2시에 기조연설 합니다. 젠슨왕의 한마디가 반도체의 기폭제될까라는 질문 드릴게요. 고스탑. 네, 일단은 고로 좀 고.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기폭제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새벽 2시에 키노트 세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가 HBM3E 관련돼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라던가 그리고 지금 블랙엘 울트라 그리고 루빈 이제 GPU 새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줄이 할 것인데 여기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액침 냉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다양하게 해준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좀 힘이 둔화가 되긴 했지만 관련돼서 다시 한번 좀 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보실 분들은 사실 저는 오늘 좀 실적이 앞으로 좋을 수 있는 쪽의 종목군들이 좀 밀리고 있는데 뭐 리노 공업이라든가 테크잉 이런 기업들은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쭉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큰 폭으로 좀 나름 이제 대형주 안에서는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시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힘겨루기가 약간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만약에 HBM3E에서 삼성전자 언급이 있다라고 했을 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종목들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TLB라든지 그러니까 CXL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유리기판 쪽의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삼성공조 액침냉각 종목들 보면 다 음봉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추세를 이탈했다는 모습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일 GTC에서 어떤 이야기 나올까. 근데 시장에서 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두 번은 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게 호흡 가져가는 쪽은 진짜 랜드나 뭐 D램 가격의 반등에 따른 레거시 쪽의 업황에 대한 반등 시그널이 나오는 쪽 또는 HBM 관련된 종목들일 가능성이 있고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냉각, CXL 이런 쪽은 약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지은 대표님께서 피롭틱스 말씀 주시고 나서 우리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AS 해보도록 하겠고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레거시 쪽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공정 쪽으로요? 일단은 레거시 쪽이 앞으로의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HBM 쪽을 더 HBM. 선호는 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부가 가치 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 기술을 못 해내고 있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지만 우리가 삼성전자를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쪽은 레거시 쪽이 맞기는 한데 과연 이 레거시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당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레거시 쪽도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메모리 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1분기는 부진하겠지만 2분기부터는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테스트를 만약에 통과하게 됐을 때는 오히려 HBM 관련주들이 쭉 우상향할 수 있는 받침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공정 관련주들은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을 필두로 해서 윗꼬리 달고 너무 많이 밀렸어서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레거시 전공정은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 보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HBM 쪽으로 다시 한번 때가 왔을지 새벽이죠. 이제 젠슨왕 CEO의 입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살펴보면서 그 반도체 주들의 흐름을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고사인 받았고요.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알테오젠 가져와 봤어요. 대표님 알테오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제 기술 수출 잭팟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오늘이 기회일까라고 봤을 때 고 스탑 어디 주시겠어요? 네, 알테오젠은 고민이 진짜 많이 되는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고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의 고민은 알테오젠 일단 기술력은 인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할로자인과의 그 노이즈도 해소가 된 구간인 것 같은데 결국엔 비싼 가격일까요?
일단 비싼 가격과 그리고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도 이 주식이 그러니까 뭐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증권사에서도 뭐 이 주식 얼마 갈 것이다, 100만 원 갈 것이다, 막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내 그릇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부담스러운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알테오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 의견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뭐 급하게 매수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유럽 페어마켓에서 이제 키트루다 SC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20일에 초록이 발표되고요. 결과는 27일에 발표가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45조 시장으로 올해만 보고 45조 시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미국과 유럽 쪽에 품목 허가를 신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게 신청이 완료가 됐을 때는 로얄티, 판매에 대한 로얄티까지 좀 수령을 하게 되고 지금 머크 쪽에서는 우리가 이제 SC 제형으로 2028년에는 50%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로열티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네. 부분이 이다 보니 지금 페어마켓에 대한 일정도 남겨 있는 상황이고요. 키트루다 SC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의 이런 수주 소식은 결국에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특허에 대한 이런 노이즈, 네. 우려 이런 거 있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글로벌 한 8위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런 우려를 확인을 안 하고 했을까? 과연 그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까라는 시장의 이런 투심들이 좀 발동을 했고 저 역시도 그거에 한 표를 던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올해 새롭게 기술 이전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또 많이 줄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가격대가 한 주에 44만 원, 5만 원이 사실 저렴한 가격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나는 이 종목 진짜 사고 싶은데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오 ETF 쪽에 알테오젠이 또 들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 있는. 그런 ETF 상품도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알테오젠 지금 들고 있다면 좀 팔고 싶은 시점인 건 맞죠? 네, 근데 저라면은 네. 저는 알테오젠 내가 만약에 비중을 들고 있으면 전 절반 정도만 팔거나 아니면 한 80%는 그래도 남겨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어쨌든 계약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증명을 해내고 있으니까 단순 기대감으로 보기에는 좀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 다만 임상 지금 이번 결과 발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때 우리가 항상 뭐 이 회사를 못 믿어서는 아니지만 그런 불황 심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놓을 것 같기는 해요. 20일, 27일 중요하겠습니다. 초록이 발표가 되는 날짜가 20일. 네. 그리고 27일에는 데이터 결과. 네, 임상 네. 3상 키트루다 SC 관련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들 보유하고 계시다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알테오젠 들어가고 싶다면 지금 시점보다는 오히려 알테오젠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품으로 바라보자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지은 대표님의 종목 AS, 우리 피롭틱스 볼게요. 앞서 유리기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라보자 말씀 주셨는데 우리 수익을 한 10%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이 수익 보고 있는 거 일단은 들고 가야 되겠죠? 네, 일단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뭐 21선 여전히 잘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리는 딱히 없어 보이고요. 내일 만약에 이제 뭐 유리 기판의 이야기, 액침 냉각 이런 발열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것인데 여기서 탄력이 나왔을 때 일단은 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약한 상승이다라고 하시면 네. 한 80%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더 비중을 홀딩해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삼성 쪽에서 유리기판 인터포저 관련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캠트로닉스랑 지금 피롭틱스가 삼성전자 쪽에 협력 제안서를 제시를 한 상태고요. 언제 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삼성전자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 요즘에 왜 약간 시기적으로 좋은 소식 나올 때 같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뒀을 때는 이번에 탄력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80% 비중 챙겨두시고 나머지 20% 정도는 뭐 고점까지 아직 도달 안 됐다, 5만 원 돌파 안 됐다 하면은 한번 조금은 더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 지금 자리에서 끌고 가되 어느 정도 챙기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의 종목 받아볼 텐데 오늘과 같은 날 사실 종목 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무언가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너무 이벤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시기 때는 재건 관련된 종목을 보자. 오히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재건주. 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재건 네. 관련돼서도 푸틴이랑 협상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협상한다고 했다가 또 밀리는 뭐 그런 노이즈들이 항상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주 중에서 우리가 재건주는 실적이 안 좋아. 아니면 재건주는 직접적으로 사업 참여를 하기 어려울 거야라는 네. 이 두 가지가 항상 따라 붙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있어서 오늘은 전진건설 로봇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전진건설 로봇은 실적도 잘 나왔고 그리고 북미 인프라를 꽉 잡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마 재건 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는 북미 쪽에서의 이런 재건 참여는 굉장히 좀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북미 시장 쪽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게 실적으로 이번에 결과치를 또 도출을 해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재건 관련돼서 기대 심리가 우리가 재건 관련주들은 변동성도 크고 재건 관련주들은 좀 위험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자들 심리 자체가 살아있고 추세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크게 이 추세 자체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변동성이 저는 있는 장세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를. 근데 그 안에서도 변동성이 있는 가운데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위치를 계속해서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것을 상방으로 한 번 더 재건 관련돼서 마지막 세론 전에 좀 기대 심리가 좀 작동을 하면서 한 번은 상방으로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피로도가 좀 높은 상황에서 네. 재건 관련주 중에 실적 좋고 북미 쪽의 인프라 탄탄한 기업을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재건주 세론이 나오기 전에 팔아야 된다면 그럼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시는 거네요, 이 종목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목표가랑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물론 생각한 것보다 만약에 이슈가 나왔을 때 세론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수급이 단단하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가는 종목만 사실 가기도 네. 하잖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가는 종목들은 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막 힘이 강하다라는 저는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좀 없어서 네. 일단은 목표가랑 손절자 타이트하게 잡고 여기서 아무리 그날 좀 세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좀 수익을 챙기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6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가격대인 52,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트하게 목표가 손절가 말씀 주셨습니다. 실적 나오고 북미 쪽 인프라 잡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 지금 오히려 봐야 될 때다 말씀 주셨고 목표가 65,000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진건설 로봇까지 챙겨보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 조선주들의 랠리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잘 가면 같이 따라붙는 종목들이 있죠. 바로 조선기자재도 오늘 굉장히 또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는 두 종목의 리포트 가져와 봤습니다. 한화엔진 그리고 동성화이텍입니다. 가장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한화엔진 리포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엔진을 더 많이 만들어달라는 목소리에 화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2024년 수주 엔진은 엄청난 가격이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선 2년 후 2027년의 매출 예상을 기존보다 좀 크게 올려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 투자 그리고 캐파가 증설이 되면서 2027년부터 2028년의 수익성이 아주 크게 오를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부터인 2025년부터 2028년의 납품 엔진 수주 시점에 따른 겁니다. 특히 이 엔진 가격도 신조선가와 함께 움직이는데요. 특히 컨테이너선 엔진의 상승폭과는 관계가 좀 큽니다. 이 포스트 파나맥스 컨테이너선 신조선가는 2022년부터 2023년에 10% 안팎보다 2023년부터 2024년에 30% 이상으로 굉장히 좀 더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고가 물량으로 6%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고요. 올해도 이 고가 물량이 23%나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수주한 대박 고가 물량이 74%나 도 차지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2024년에 수주한 초대박 고가 물량을 26% 정도 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7년에는 2024년 작년에 수주한 전년 대비 신조선가가 30%나 오른 초대박 고가 물량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 전망성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엔진이 과거 호황기 물량을 건조했던 2010년부터 2011년에 13.9%에서 한 14.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해주고 있어요. 예상치를 좀 크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올 2월에 또 0.6조 원의 대규모 수주 공시도 올렸던 바가 있었죠. 이거는 중국 민영 조선사일 가능성이 99%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향 대규모 수조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여태까지는 수주권의 상당수가 한화엔진과 HD 현대중공업에서 제작을 해줘야만 선박 건조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발주처를 아예 한국 엔진으로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바라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지금 당분간 미국의 제재에 따라서 중국의 후속 컨테이너선 수주 여부가 좀 불투명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잠깐 정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율 투자 그리고 캐파 증설을 반영을 해서 2027년부터 2028년 실적이 크게 상향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적정 PER 20배나 올렸습니다. 한화엔진의 적정 주가를 2만 원에서 무려 3만 7천 원으로 기존 15배에서 20배나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주가 차트로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조선주가 우상향 그래프를 계속해서 그렸던 것만큼 이런 조선 기자재들 안으로도 지금 우상향 그래프가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1주년의 주가 차트인데 지난 이맘때쯤 9,420원의 저가를 보여줬었던 한화엔진이 계속해서 좀 출렁이는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올라가면서 이제 26,9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를 37,000원으로 바라봤죠. 한 10,000원 정도 상향을 했는데 이러한 조선주의 랠리를 보자면 정말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행제를 또 제작을 하는 동성화이텍의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져와 봤고요. 동성화이텍 아직도 보여줄 게 또 상당히 많다라고 하네요. 추가적인 성장 기회도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데 리포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화이텍은
초저온 보냉제 제작 전문 회사입니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 산하의 조선사들이나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같이 굉장히 굵직한 국내 조선사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조선사 향으로도 트랙 레코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냉제 최대 생산 능력은 2018년 기준으로는 15척이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면서 올해 기준으로는 34척의 생산 가능 체제를 드디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도 지금 많이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 동성 화인텍의 올해 매출액은 6,700억 원, 영업이익 64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 10%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냉제 생산 능력이 34척으로 늘어난 데 기인한 거고요. 이 증설이 9월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따라서 중설 효과는 2026년인 내년에 조금 더 확연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판가도 좀 인상이 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년 대비 5% 인상된 수준으로 판가가 인식이 되면서 매출에 좀 보여질 것으로 전망하고요. 또 이 원재료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소재들의 가격들이 하향 안정세들이 지금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G 프로젝트에 따른 LNG선 발주 재개와 이에 따른 LNG 보냉제 수요 장기화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최종 투자 결정이 또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 3,500만 톤 그리고 LNG선은 50척 수준 이상의 발주량 기대가 좀 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고요. 지금 LNG선 외에도 새로운 선종 부분들도 충분한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보냉제 가격 측면으로도 중국 조선사양 보냉제 수주에 따른 판가 인상 기회가 또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최근 증설 배경을 감안했을 때 국내 조선사양으로도 일부 판가 인상이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성 화인텍의 주가 차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화이텍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개월 차트 내에 지금 계속해서 또 역시나 오르고 있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죠. 확실히 조선사들의 이 수일적 랠리가 이어지면서 조선 기자재도 같이 따라 붙는 그림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동성 화이텍도 조금 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리포트에서 말해줬던 부분들 참고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기자재에 대한 리포트 읽어봤고요. 이어서 파이널 타겟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파이널 타겟 함께 할게요. ISF 김태성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시장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에 보합권까지 쭉 밀려 내려갔는데 네. 하이닉스도 한 2% 안팎까지 네.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거래소가 잠깐 멈췄잖아요. 네. 그 여파일까요? 일단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 GTC 그리고 네. 이제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보단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안에서 지금 윗구리가 달리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물론 이제 약했던 기업들도 지속 약한데요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았었던 기업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시장에 출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이쪽 종목군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면서 굉장히 괜찮았는데 네. 점심 먹고 나서 보니까 뭐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상승분을 모두 되돌리는 지금 하락. 네. 또 이제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최선호주로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10% 가까운 급락이 나오면서 대형주들 단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하락 변동성을 좀 보이는 상황이라 오늘 시장은 잠시 쉬어가는
그 구간 안에서 실적이 안 좋은 쪽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들이 조금은 많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시장 자체 우려의 눈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조심해서 볼 때다? 전혀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별로 표정이 다른 거죠. 물론 이제 JYP 엔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속상하죠. 네. 근데 반대로 알테오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분 좋죠. 괜찮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사실 시장 지수를 전체적으로 보시기보단 종목에 네. 조금 더 이제 집중한 매매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한국항공우주 JYP 다 질문을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 다 질문을 받으면서 엔터와 뭐 조선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해서도 전략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부장님의 수익 나는 종목 AS 가볼 텐데 클로봇 살펴주세요. 클로봇이 말씀 주시고 나서 네. 흐름이 너무 좋았어요. 한 10%가량의 수익 보고 있는 구간인데 네. 지금 자리는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이제 로봇주들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요소는 GTC 2025에서 제슨 토로라고 하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스펙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직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혹은 기대하고 있던 블랙엘 아키텍처라든지 루빈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았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토르라고 하는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아직은 베일에 쌓여져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금 더 그러니까 며칠은 더 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앞서서도 제가 한번 언급드렸지만 최근에 강한 쪽에서의 차익 매도 물량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장임을 네. 감안해 봤었을 때 로봇주들도 최근에 강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였죠. 그렇기에 신규 공략은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 참 10%대가 가장 애매한 구간입니다. 네.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가지고 가야 되나? 일단 팔까요? 일단은 절반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절반은 수익을 챙기시고 대신 절반을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느냐? 매수가로 잡는 게 좋습니다. 네. 매수가로 본전. 잡으시고 목표가는 그럼 어떻게 잡느냐? 지난 3월 12일 날 기록했던 고점을 넘어가게 될 때 그때 저는 충분히 25,000원, 26,0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조금 더 높게 잡으시되 절반은 수익 실현, 절반은 매수가가 손절가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절반은 챙기면서 절반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취해 볼게요. 25,000원, 6,000원 저희가 목표가 다시 안내 드립니다. 자,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픽 섹터 가볼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어떤 섹터 괜찮게 보세요? 일단 이쪽도 결국에는 AI가 붙은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장 중후반부에 살아남은 쪽은 의료 AI 쪽이 오늘 아닐까 좋더라고요. 싶습니다. 네. 일단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좋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보로노이가 이끌었죠. 하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로노이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왜 보로노이만 올라 다른 기업들도 거의 유사한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는데라고 많이 일컬어졌던 네. 뭐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딥노이드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결국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계속 언급드리지만 아마 어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GTC 2025에서 이쪽에서도 AI가 어떤 산업에 붙었을 때 가장 확장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을 처리를 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걸 판독하고 해석해주는 쪽이 오히려 가장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AI 쪽이 단연 이제 선두에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AI 쪽 산업 기업들이 딥시크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나면서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이맘때만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못해. 그거는 굉장히 큰 기업들만 할 수 있어라는 시각에서 이 정도면 우리도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플랫폼에 대한 숫자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셔서 챗 GPT 비슷한 어플 한번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요? 예전에는 많아요? 챗 GPT, 뭐 제미나이와 같은 대표적인 어플밖에 없었는데 요새는
저도 다 모를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AI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 협력에 대한 가속도가 붙어 있어서 이쪽을 저는 보시는 게 꼭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왜 이제 여기서 AI 신약 개발 혹은 AI 의료 쪽을 보느냐? 네. AI 신약 개발, 그러니까 신약 개발할 때 알테오젠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오랜 기간 마음고생 아닌 마음고생을 하면서 정말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임상 스케줄을 AI를 비롯해서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 기존의 임상 스케줄이 최소 7년에서 10년이면 1년에서 2년 안에 끝난다 그래요. 네. 그러면 곧 기간을 세이브한다는 건 그만큼 기업이 들어가는 돈을 세이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AI로 테스트를 할 경우 사람이 임상 테스트를 하는 그 경우의 수보다 수만 가지 더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AI가 어느 산업의 접목이 되어서 이제 확장성을 가지는지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의료 쪽에 붙는 게 가장 현실성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픽 섹터 의료 AI에서 주셨습니다. 그럼 픽 종목도 의료 AI겠죠. 어떤 그렇죠. 종목일까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약간은 좀 비껴가지만 네. 그래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기업이 하나 있어서 저는 오늘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아나텍. 네. 보통 의료 AI 하면 이 종목은 잘 묶이지 않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은 동훈 아나텍 하면 크게 두 가지 기술이 떠오를 겁니다. OIS라 그래서 네. 손 떨림 방지 기능. 이게 지금은 굉장히 낮은 어떤 이 저사양의 모바일에도 다 탑재가 되지만 7년 전, 8년 전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에만 탑재되었던 기술이었거든요. 이 OIS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캐시카우 역할을 탄탄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동훈 아나텍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것을 발판 삼아 비침습 혈당 측정기 쪽에 지금 굉장히 큰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훈 아나텍의 이제 강점은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기존의 반도체라든지 모바일 쪽에서의 캐시카우 역할을 가지고 비침습 혈당 측정 시스템에 굉장히 큰 돈을 투자를 하고 임상에 지금 돌입을 한 상황이 있고, 네. 이게 지금 중국 쪽에서도 정말 좋은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기서 이제 결과치만 시장이 원하는 대로만 내어준다 했었을 때 동훈 아나텍의 주가는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1년에서 1년 반 동안 좀 쉬어갔죠. 쉬어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 비침습을 하겠다라고 해놓고선 뚜렷한 결과값 혹은 일정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랬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임상에 돌입을 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이 구간 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이 동훈 아나텍을 걱정했던 건 뭐냐면 기존의 모바일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과연 이쪽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걱정이었어요. 왜 그러냐?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기존의 캐시카우 부서에서 땡겨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에서야 중국 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쪽도 잘 팔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모바일 생각보다 많이 안 팔릴 텐데 나는 걱정이 많았었던 시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했지만 최근에 기존의 본업도 그리고 혈당 측정 시스템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진 상황이라서 지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모습들이 이어진다면 저는 동훈 아나텍은 한 번 더 크게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멀리 차트를 열고 보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그렇죠. 최근 이 기간을 땡겨놓고 보면 야금야금 잘 올라가는 자리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대신에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없다는 것. 만약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현재 위치에 안착이 되는 모습이라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제는 박스권을 돌파하겠구나라고 마음이 모여져서 굉장히 좋은 시세가 났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오늘 그러지 못한 게 다소 아쉬운. 하지만 내일 아침에 딱 눈 떴는데 미증시가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네. 오늘의 기조가 내일까지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박스권 상단 부근이죠? 네. 그럼 목표가 어디로 볼까요? 일단 박스권 상단에서 제가 공략을 할 때는 일단 예.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손절 라인을 어디로 잡느냐? 박스권 하단으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하단을 잡게 되면
또 너무 폭이 멀어지죠.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이 박스의 중간 가격대가 2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제가 이제 손절가로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할 시에 저는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1차 목표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3만 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상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주셨고요. 목표가 3만 원 바라보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김태성 이사님에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오늘 JYP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JYP가 지금 현재 오늘장 저가 부근 9% 가량의 급락이에요.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는데 증권사들 시각도 엇갈리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엔터사 내에서 독보적으로 JYP 실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일단 오늘 나온 리포트라든지 오늘 나온 어떤 분위기를 놓고 보면 JYP가 고마진 기업이었습니다. 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 그런데 4분기 실적을 열어봤더니 고마진이 아니라 저마진이었던 거죠. 3분기까지는 굿즈를 그렇게 많이 팔아서 3분기까지도 굿즈는 많이 팔긴 했는데 네. 이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이제 나오는 숫자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엄격한 기준을 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실적표를 이제 받아들여 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까지 네. 나쁜 숫자는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문매를 맞게 되는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고민이 되겠죠. 하지만 없으신 분들은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JYP보다는 지금 sektor의 대장주인 JYP가 이렇게 무너져도 안 밀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SM을 보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럼 두 기업의 차이는 뭐가 있는가? JYP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아요.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것은 수익이 나더라도 배분을 했을 때 회사가 가는 비중이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연차 때는 회사가 많이 가져가거든요. 네. 그 친구들을 트레이닝 시켜야 되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하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스트레이키즈 또한 고연차가 되었더라고요. 벌써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가져가는 수익 구조가 많이 계속 작아지는. 네. 하지만 SM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초동 물량이 높은 걸그룹이 하나 나왔죠. 하츠투하츠가 네.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 두 기업의 차이점은 저연차의 흥행성을 가진 아티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SM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SM을 보신다면 이어서 또 따라오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디어유. 디어유. 네. 디어유는 약세고 SM은 버텨요. 지금 네. 강보 합선에서 SM은 움직이거든요. 디어유는 현재 한 2%, 1.6%가량.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JYP 엔터 빠지는 거 보면 네. 이 정도면 별거 아니죠.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 지금 엔터사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은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아티스트들에 대한 개인 스케줄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한한령 해제라든지 중국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가 강한 쪽이 SM과 디어유이기 때문에 저는 JYP의 낙폭 과대를 노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으나 굳이 선택을 한다면 좋은 쪽에 더 힘을 보태주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JYP가 이렇게 빠지는데 오늘이 기회일까요? 라고 한다면 뭐 사도 되긴 하는데 오히려 SM이나 디어유가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네.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한국항공우주 앞서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오늘 골이 깊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숫자보다 더 떨어지네요. 10%가량의 급락인데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보니 네. 그럼 지금 자리를 뭐 매도의 그 사인으로 읽어봐야 될지, 그럼 보유자들 오늘 챙기면 될까요? 손실이시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손실인 거라면 어제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 로템과 LIG 넥선이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죠. 네. 왜 다르냐면 그들은 실제로 수주 잔고가 보이면서 올라온 상황이고 한국항공우주는 그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저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계속 수주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후발주자로 인식이 되면서
한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100%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무언가가 있겠구나, 무언가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매수가 붙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결국엔 또 새로운 뉴스라든지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고점에서의 매도세가 나왔다면 일단 추후의 뉴스는 다시 볼 때 보더라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저는 장중에 일부라도 리스크 차원에서의 매도는 네. 꼭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오늘 구간에서 손실이다라고 하면 정말 오래전에 매수를 했거나 아니면 이제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인데 오래전에 매수하신 분들은 감흥 없을 겁니다. 이 정도 빠진 거 가지고 예. 계속 원체 이제 들고, 많이 빠졌다 가야 보니까요. 되니까. 하지만 이제 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매수한 어떤 위치 자체가 정말 공격적인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좀 노리신 분들이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변동성이 나올 때 유연하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상하시더라도 일정 부분은 꼭 매도를 하시고 추후에 다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과 같은 시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죠? 네. 일단은 들고 계시다면 한 절반 정도는 챙기자라는 사인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한국항공우주 말고 엮여있는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 전방위적으로 진단 한번 본다면 네.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방산 쪽에 대해서 산업은 되게 좋게 봐요. 네. 산업은 좋게 보는데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는 좀 오를 만큼 잠시 올랐다? 놓아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신 많은 또 시청자분께서는 무슨 소리냐. 맨날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더라. 네. 방산도 조선도. 하나 오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수급을 좀 대체할 만한 섹터가 이제 생기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난 2주 동안 조선과 방산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트럼프의 입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확실하게 숫자를 좀 찍어줄 수 있는 쪽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조선 그리고 수주잔고가 이미 유럽 방위비를 통해서 그 전부터 수주잔고가 쌓여있는 방산이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조용히 계시니까 네. 지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반도체도 살고 제약바이오도 가격적으로 지금 매수할 만한 종목군들이 많아진 상황이라 저는 기존에 시세가 났었던 쪽은 뭐 실적이 앞으로 안 좋을 겁니다. 수주잔고가 앞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수급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열어두고 봐야 되는 구간이라 일정 부분은 저는 꼭 챙기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산주 또한 이제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때, 조심해야 되는 네. 때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자, 본부장님, 동양철관 네. 오늘 보셨죠? 장중에 한 19% 상승해서 네. 그대로 멈춰 있었잖아요. 네. 거래소가 멈추면서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상한가 갔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뭐 우리 개인들이 들고 있다면 오늘 장중에 뭐 트레이딩 하셨다면 지금 보유하시면 되겠지만 지금 철광주, 관관 관련해서 원체 이슈가 많이 나오는 자리잖아요. 네. 그럼 동양철관 상한가 풀렸을 때는 미보유자 진입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네, 이제는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 덜어내셔야 되고요. 저는 철강하면 세 기업밖에 안 봅니다. 넥스틸, 넥스틸, 휴스틸, 세아제강. 세아제강. 아, 지난번에 세아제강 말씀 주셨어요. 네. 왜 그러냐? 결국엔 지금 미국이 필요한 건 이 천연가스를 파내는 네. 송유관 아니죠. 파내는 이 유정관 그리고 이 파낸 가스를 이동시키는 송유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동양철관은 유정관을 만들 수 있는가, 송유관을 만들 수 있는가 하면 관련도가 그렇게까지 크게 높지는 않아요. 네. 그럼 그 관련도가 높은 쪽으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는 1순위 넥스틸, 정유관도 송유관도 다 하니까, 유정관도 송유관도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휴스틸, 유정관은 하고 송유관 쪽은 조금 약하니까. 그리고 이제 3순위, 왜 세아제강은 1순위가 아니냐? 세아제강이 원래는 1순위입니다. 그런데 왜 3순위로 내려놨냐면 네. 시총이 너무 커요. 아, 무거워서요? 그러니까 변동성적인 측면을 또 생각을 해보면 넥스틸과 휴스틸 그 다음일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 이제 이 LNG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은 뭐냐면 트럼프가 한다 그랬다가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 추운 나라 가가지고 어느 땅 바로 어떻게 보면 뭐 캐가지고 부실 수는 없거든요. 예. 쇠빙선이 가면서 길을 뚫어야 되고요. 또 가서 이제 어디를 이제 파내야 될지도 정해야 되고요. 기간이 이제 많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지금 당장 돈을 못 버는 철강 관련 기업들 네. 못 버팁니다. 주가가 못 버텨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이 뉴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넥스텔 휴츠 세아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밸브 쪽은 그러면 태광과 성광밴드 계속 봐야 되느냐, 이쪽은 조선과 플랜트 쪽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이 파이프 송유관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정밀 밸브라 그러거든요. 그건 또 화성 밸브가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화성 밸브까지 한번 확장을 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철강, 최근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원체 이슈가 짙었다 보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좀 일정 체크가 꼭 필요한 뉴스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제약바이오도 짧게 들어볼까요? 최근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알테오젠 발 호재가 하나 터졌고요. 줄줄이 학회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임상 데이터 결과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는 어떤 관점으로? 알테오젠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660억이고 네.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만 해도 29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 마일스톤을 계산을 해보면 1조 9천억,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이거든요. 머크, 다이치 신교,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1년에 시장에 지금 퍼져 있는 불확실성이 뭐가 있죠? 할로자임과 머크의 소송전이잖아요. 그거 체크 안 하고 했을 리는 없거든요. 네. 1억짜리 계약도 아니고 1, 2조짜리 계약인데 그 소송을 한 번도 체크를 안 하고 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할로자임의 불평이기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알테오젠은 여전히 보유 가능하고 신규 매수도 천천히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장중에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네. 하나의 뉴스가 좀 나왔죠. 중국 쪽으로 기술 반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장중에 흔들리긴 했지만 뉴스 타이틀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올바이오파마가 선택을 잘한 거예요. 왜 잘했느냐? 중국이랑 총 5개 임상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밖에 안 해주고 4개는 계속 지연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측에서는 안 되는 거 계속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 떼어버리겠다. 빠르게 정리하자. 그런 뉴스거든요. 골자는.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타이틀만 보고 이거 악재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손절 물량이 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뉴스를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가 이건 잘했구나 예. 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셔서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한 번 정도는 뉴스를 꼭 체크를 좀 해보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들마다 이제 일정들이 있고 이슈가 있다 보니 공부를 좀 하시면서 접근을 해 보셔야 될 텐데, 제약바이오 그럼 개별 종목 말고 전체적인 섹터 안에서는 좀 네. 긍정적인 뷰이신 거예요?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조금씩 가고는 있으나 너무 재미가 없고 삼바도 그렇고 이쪽은 원래 재밌는 섹터는 아니라서 너무 무겁죠? 조금은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120만 원 찍고 왜 다시 내려오나요? 네. 원래 주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110만 원 찍고 130 가고 140 가고 150 가면 언제 삽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길게 보신 분들은 왜 108만 원까지 내려왔어요라고 할 게 아니라 예. 이제부터 천천히 사 모아가시는 구간일 것 같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서로 해결되지 않는 합병에 대한 이슈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은데, 두 기업의 시총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는 쪽, 야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쪽. 그런데 이제 그런 대내적 이슈보다는 본업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저는 셀트리온도 현재 가격은 투자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 유럽에서 잘했으니 미국에서도 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서요. 저는 섹터 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본부장님 이제 내일장 전략을 챙겨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 2시에 젠스낭 CEO 기조연설도 있고 그렇죠. 이제 밤사이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탄생할 듯 보입니다. 네.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수가 좋으면 기분도 좋고 마음도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은 지수보다는 결국엔 이슈몰이가 되는 종목군들을 좀 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나 반도체는 젠스낭 CEO가 말하기 전까지 어제와 오늘과 어제 레거시가 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아침에 눈 뜨고 딱 일어났는데 황 사장님이 좋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틀 강했던 레거시 쪽은 잠시 쉬어가고 그동안에 왜 안 올라? GTC가 이번 주라면서 왜
움직이지 아니다. 않지라고 했던 HBM이라든지 그 외 관련 종목군들이 네. 내일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서요. 이 부분은 뉴스를 보고 종목별로의 흐름을 좀 쫓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죠. 봐주신 거네요. 네. 지금 자리 한 시장 지수 자체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죠. 환율의 부담도 있는 것도 맞고 네. 뭐 통화정책 회의도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이번 주 목요일 종가가 미국으로 치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 수급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은 근데 공격적으로 막 투자를 하시기보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또 다음 주에는 뭐가 있냐면 4월 달에 보편 관세, 네. 상호 관세 또 이제 시행하는 그런 뉴스도 있어서 계속 쥐레받칩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매수 못 하는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겠다라고 하면 좀 뉴스를 좀 쫓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1분 네. 정도 남았어요. 네. 시간이 굉장히 애매하죠. 질문 더 드려보자면 마이크론 실적이 나옵니다. 네. 앞서 젠슨왕이 무언가 이야기를 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준다면 HBM 관련해서 뭐 유리기판, 액침 냉각이 간다고 말씀 주셨는데 마이크론 실적 가이던스 잘 나오면 그럼 또 레거시 쪽 가겠죠. 일단 레거시 쪽은 기본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회복한다는 걸 전제하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디램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 요인은 수요의 증가도 있지만 재고 관리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재고를 먼저 쌓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또 디램의 수요가 높은 쪽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중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한번 보는 것도 지금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 세워봤습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3월 18일 화요일 시장 마쳤습니다. 마감 시황 체크해 보시죠. 미국 3대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끝이 나면서 오전장에 우리 양시장도 빨간불 굵게 진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폭을 조금 줄여 나가더니 11시 40분경에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거래 중지가 또 나타나면서 오후장에는 관망세가 좀 짙게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코스피, 코스닥 그래도 양봉으로 끝이 났다라는 점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2612포인트에서 장 마쳤고요. 코스닥은 745포인트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의 유입은 2거래일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또 삼성전자를 필두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이 코스피 시장. 오늘 외국인이 연이어서 들어오면서 4,354억 원의 팔자세가 연출이 됐고요. 기관도 함께 담아주면서 동반 사자세, 동반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오늘 개인은 6천억 원 정도 덜어내는 모양새 보여졌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매매 도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세 그리고 개인만이 545억 원 정도 담아내는 모양새 보여졌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 시초 3위 종목단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무려 5%대에 거의 6%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코스피의 지수 자체를 굉장히 크게 올렸었는데 오늘도 이 상승권 안에 있었습니다만 이 상승폭을 많이 줄여내면서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57,000원단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고요. 어제 이재용 회장이 사직생, 살고자 하면은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은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회심의 의지를 보여줬던 바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밤에 또 GTC, 이 엔비디아 젠슨 황이 또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감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57,600원 보합권에서 장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장 초반에 출발했을 때는 상승권에 머물렀었지만은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오늘 1.46%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양새 보여졌습니다. 20만 원 단을 지켜내면서 20만 3천 원에 장을 마쳤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3, 4위가 엇갈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를 해가면서 이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반등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8만 4천 원 종가 형성을 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는 좀 미미했던 가운데 보합권에서 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제 4월 달에 이 관세, 25%의 관세를 앞두고 있는 완성차든 각각의 이유로 지금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현대차는 0.75% 좀 강한 힘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환원에도 배당락의 변동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43%나 조금 비교적 깊은 낙폭을 보여주면서 10만 원 단을 깨고 96,4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다르게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1%대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이 밖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쉬어갑니다. 카카오는 오늘 좀 오르더라고요. 카카오는 실적 개선 전망에 좀 상승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0.95% 하락이 나오면서 희비가 좀 엇갈렸고요. 오늘 방산주는 사실 좀 쉬어가는 데에 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고가권을 높여갔습니다. 1.46% 상승하면서 76만 4천 원의 종가를 형성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 종가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의 2조 원대의 정말 거대 계약건을 공시했었던 알테오젠입니다. 어제 12%대의 상승 마감을 보여줬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네요. 44만 3,500원에 이제 지금 머물러져 있습니다. HLB도 제약바이오주의 훈풍으로 1.46% 추가적으로 상승했고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죠. 에코프로 BM은 0.45%, 에코프로 0.5% 상승 마감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도 조금씩 고가권을 다시 한번 올려가더라고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간 조금 쉬어갔지만 다시 한번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57% 반등하면서 이제 32만 4천 원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듯하지만 그래도 상승이 좀 많이 나왔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가장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단연 이 코오롱 티슈진이겠죠. 지금 14.46%라는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또 보여줬는데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골관절염 치료제가 FDA 품목 허가가 정말 코앞으로 왔다라는 기대감에 오늘 14% 상승을 하면서 이제 10위에서 6위까지 치솟아 오른 코오롱 티슈진입니다. 현재 임상 3상의 투약을 마치고 추적 관찰 중인데요. 2028년에 미국 내에 판매 허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좀 강하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뜨거웠던 섹터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 관련주, 해운주, 조선 기자재까지 한번 살펴보시죠. 안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향만 그려주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 여력이 또 한 번 존재한다라는 전망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LNG 운반선 그리고 특수선 시장이 커지면서 유일하게 한국 조선사가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전망이 또 한 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NH투자증권에서는 하나오션을 가장 최선호주로 꼽더라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그러면서 미국 군함의 수주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으로 하나오션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68% 오늘 조선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크게 또 반등을 해줬고요. 거기에 더해서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내리면서 좀 어렵게 보기도 했다라는 점 추가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이 약간은 비교적 더딜 수도 있겠다.
있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밖에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화이텍 같은 이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LNG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기자재조 안에서 비교적 저평가된, 비교적 좀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로 인해서 좀 순환매가 또 돌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으로 지금 삼성중공업도 4.39% 상승했고요. HD 한국조선해양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증권에서 해외 기업 중에서는 프랑스 기업 GTT를 또 최선로주로 꼽기도 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강주, 오늘 좀 괜찮았는데요. 지금 알래스카 LNG 사업 이야기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강주가 올랐었습니다. 오늘은 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에 또 알래스카 주지사와 면담하겠다라는 일정이 나오면서 기대감 다시 한번 올라온 건데요.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일정이 좀 정확히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철강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이번 알래스카 LNG 개발에 국내 철강 그리고 조선 기업들이 참여를 하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들어오고 있지만 리스크도 존재를 한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오늘 장중에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7분간의 거래 정지가 나타나면서 동양철관이 2시간 정도 매매가 정지가 됐었습니다. 안 그래도 크게 치솟고 있었던 동양철관인데 2시간 정도의 거래 매매에 많이들 당황을 했는데요. 매매가 풀린 이후에 상한가까지 또 다시 치솟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양철관이 이 철강주의 지수를 전반적으로 크게 좀 올렸습니다. 이 밖으로 스틸, 휴스틸, 대동스틸, 하이스틸도 6%에서 7.84% 상승을 했고요. 알로코 역시 3.66%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18일이니까 이제 오늘 밤이 되겠죠. 오늘 밤에 트럼프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에 재건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협상 카드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방안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영토 문제 그리고 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논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발전소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지금 이미 빼앗긴 영토 20%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영토를 또 한번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는 오늘 밤이 지나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30일간의 휴전 기간에 와 있고요. 종전이 이렇게 눈에 보이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막혀있는 난관들도 꽤 많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 그리고 평화유지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금지를 조건으로 걸고 있어서 합의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겠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지만 오늘 밤에 이뤄질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는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모양새 이어졌습니다. 이 안에서는 범양 건영이 6.54% 크게 상승했고요. 이어서 삼부토건, 서암기계공업, 일시석재도 상승불 켜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장 마쳤고요. 오늘 밤이 지나가면 또 굵직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내일 장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이렇게 화요일장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장은 다소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체 이슈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이번 주이다 보니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에는 외국인들이 돌아와 줬다는 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오늘 밤, 이제 새벽이면 젠슨항 CEO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시장의 기폭제가 되어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로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